지금 지구 어딘가에서는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의 성체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야망을 담아서 그 꼭대기를 향해 돈과 자원이 정말이지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갔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종종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가장 거대하고 위대했던 제국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사소한 균열, 바로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돈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0조 원.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큰 돈,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1년 예산을 3번이나 쓰고도 남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아니라 기술 패권이라는 목표를 향한 한 국가의 모든 집념이 담긴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공장들을 지었고요.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장비들은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마치 돈으로 기술의 역사를, 그 시간을 통째로 사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정말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 제국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단단한 땅이 사실은 아주 얇은 얼음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종류의 근원적인 공포였죠. 그 불안감의 근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는 결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이었어요. 시간과 기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지기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 기묘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체를 가진 자동차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퀴 4개가 없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차는 영원히 차고를 벗어날 수 없겠죠. 중국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바퀴, 그 바퀴의 이름은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우리말로는 감광액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 빛에 반응하는 아주 특수한 화학 액체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반도체라는 아주 작은 도화지 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회로도를 그려놨는 특수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잉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펜과 종이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 지점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 결정적인 잉크, 특히 요즘 AI 시대의 핵심인 최첨단 반도체의 혈관을 그리는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의 전 세계 공급량 95% 이상을 단 하나의 나라, 바로 일본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를 일본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하루아침에 운 좋게 얻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만 번의 실패를 거름 삼아서 아주 조금씩 피워낸 기술의 정수 같은 거예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그 진부한 말이 바로 이 분야에서는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인 겁니다. 그 시간의 벽은 돈으로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이 작은 병에 담긴 액체, 이 포토레지스트 안에는요, 시간이 흘러야만 비로소 드러나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이런 단순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돈도 많다면서 앞으로 쓸 거 한 10년, 20년치를 전부 사서 창고에 가득 쌓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렇죠. 석유나 금처럼 그냥 비축해두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단 한 단어, 유통기한에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살아있는 유기물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신선한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것처럼 이 액체도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아주 미세하게 그 성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어야 1년이 지나면 이 마법의 잉크는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평범한 화학물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잉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최첨단 공장에서 불량품만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반도체에서 정상 제품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율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단 하나, 공장에 불을 끄고 문을 닫는 것뿐입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는 많아야 6개월치, 짧게는 3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불과 몇 달 안에 중국의 심장부어도 같은 반도체 공장들을 전부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일본은 이 작은 화학약품병 하나로 중국이라는 거인의 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둔 셈이죠. 이렇게 코너에 몰린 중국을 향해서 세계는 더욱 거대한 압박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제국의 역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반도체 포위망이라고 부릅니다. 기술 세계의 맹주인 미국이 전체적인 판을 짜고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준 일본이 양옆에서 힘을 합쳐서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기술의 길을 봉쇄하는 전략이죠. 사실 우리도 2019년에 일본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뒤에서 도와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성 안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섣불리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일본은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자국 최대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JSR을 국가가 직접 사들인 겁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는 더 이상 돈을 받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 무기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제 공급의 결정권은 기업의 손을 떠나 온전히 국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이 완전히 막히자 중국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상을 포기하는 대신 저 아래 넓은 평야를 모두 차지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의 새로운 전쟁터는 바로 레거시 반도체, 즉 구형 반도체 시장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굳이 최첨단일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이용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헐값의 구형 반도체를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 자체를 집어삼키겠다는 무서운 전략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창밖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역시 일본의 소재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 밖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성벽 안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서 있는 동맹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손에도 우리만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이 부품은 현재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열쇠 없이는 AI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 수 없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 결국 하나의 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거대한 기술 전쟁에서 진짜 무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130조 원은 유통기한 1년짜리 화학물질 하나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반세기 동안 묵묵히 쌓아온 그 기술력 하나로 세계 공급망의 급소를 쥐게 된 것이죠. 소재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쥔 일본, 그리고 물량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든 중국. 그 거인들의 싸움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카드를 손에 쥐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